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둔촌주공 재개발이 규제 완화 최대 수혜 지역으로 떠오른 가운데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를 직접 취재한 팽재용 경제부 기자, 그리고 우병탁 신한은행 WM 사업부 부동산 팀장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둔촌주공 재개발 지금 완전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연말까지만 해도 뭐 미분양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이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부동산 분양 시장을 취재하기도 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긴 하는데 이 둔촌주공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바꿔지는 거는 참 드물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 둔촌주공은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말 그대로 청약을 했고요. 그 청약 경쟁률이 3.7대 1, 1순위가 3.7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청약에 관련된 당첨 경쟁률을 좀 따져봤을 때 청약 당첨 가점 최고가 77점이었고 최저가 20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점수가 그렇게 높지도 않게 네네. 당첨이 좀 쉽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분위기였고 결국에는 이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기도 했고요, 당시에. 그리고 분양가가 너무 높기도 하고, 그리고 전매 제한 자체가 좀 안 되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둔촌주공은 좀 이슈가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니까 계약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같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청약에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분양가가 워낙 높으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건 목소리가 좀 나왔었는데. 이 지난주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 뒤에 분위기가 좀 확실히 바뀐 게 지금 네. 저희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실제 지금 현재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양에 당첨되신 분들이 그분들을 중심으로 오는 17일까지 이제 계약이 되는데 완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완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 계약률을 전부 다 채운다 이 같은 얘기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률이 미달이 되고 실제로 이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목소리, 우려까지 나왔었는데 네네. 이 정부가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고 전매 제한도 좀 풀리고 그리고 대출받고 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형성이 되면서 이 둔촌주공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떴다방이라고 하죠. 실제 계약하기 이전에 이 분양권을 좀 사고 팔려고 하는 이동식 중개업소가 나왔다라는 얘기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정책이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바뀐 것이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둔촌주공이고 이 현재 전매 제한이 현재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둔촌주공의 흥행 요소로 현재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떴다방이라는 게 굉장히 또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동식으로 이제 전매를 하는 건데 과거라고 해봤자 몇 달 전이거든요. 뭐 미분양 혹은 뭐 거래 절벽이란 말이 계속 팽배했었는데 지금 완판 이런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번 2023년 국토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분위기가 청약 당시에 저조했던 성적에서 다소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떴다방 일부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하락 추세가 아직 본격적으로 바뀐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일반 매매 시장까지 시장 분위기가 단기간에 반등할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전매에 대한 유본 규제를 완화하면서 결정적으로는 소급 적용을 했던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에도 아직 전매 제한이나 거주 요건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이번 대책 발표에서 소급해서 전매 제한을 없애게 하고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도 역시 없도록 하게 한 부분,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는 12억 초과된 금액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게 바뀌게 되면서 일부 시장의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고요. 결국은 소급 적용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둔촌주공이 단기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은 맞아 보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이제 떴다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직전의 분위기하고 대비해서는 조금 여전히 좀 의아한 부분은 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다른 무엇보다도
입지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규모 자체가 1만 2천 세대를 네네. 상회하는 굉장히 큰 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청약 당첨자들의 숫자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중에 일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기회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전매 제한 풀리는 부분을 이용해서 팔거나 단기적으로는 이런 프리미엄을 가지고 12,000세대 중에 일부만 거래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라고 중개하시는 분들도 보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번 열기는 어떤 프리미엄 기대감에 대한 단기적 일시적 현상이고 부동산 추세가 전반적으로 바뀐 건 아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네. 증권업계에서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사실 둔촌주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세우는 그러한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둔촌주공은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12,000여 세대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고 뭐 당군 이래 최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이고요. 여기에 걸려 있는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네 곳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좀 다시 이 연말에 그런 우려 분위기로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분양이 나거나 아니면 계약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중개했던 증권사라든지 건설사라든지 이 부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설 시장은 둔촌주공 같은 이 거대한 단지조차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이 상황이 보여진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더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 둔촌주공이 우려가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그나마 증권업계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제 뭐 둔촌주공만 바라볼 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증권업계에서는 이 아무래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실제로 그것을 주관하는 주관사이기도 하고 본인들의 이 대출과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실이 부동산 부실이 이 금융권으로 번지지 않을까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둔촌주공을 비롯한 이 다른 분양 시장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규제가 풀려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게 결국엔 금리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때문에 계약률도 이번에 좀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팀장님이 보실 때 지금 계약률 개인적으로 몇 %까지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렘미안 장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분양을 하면서 60%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렘미안 장이 지역에 대비해서 물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입지도 그렇고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둔촌주공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80% 지금 완판까지는 저도 긴가민가 합니다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다만 이제 비싸잖아요. 당초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계약률이 이런 호재로 인해서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약 당사자들의 어떤 계약 이런 그 시세에 대한 전망 부분도 물론 이슈가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PF 시장에서의 자금 경색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ABCP, 그러니까 자산유동화 기여보험으로 조달한 자금, 그다음에 전자당기사채로 조달한 둔촌주공의 자금이 한 7,231억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자금이 이제 계약률 77%를 최소한 넘어 상회해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규모라는 걸 감안할 때 어쨌든 그 건설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파급 효과를 좀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한 77%는 상회해야 되지 않나라고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ABCP 같은 경우에 7,200억 원 정도거든요. 이게 네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그리고 부동산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나로 끝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이 사업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사가 여러 군데 분양 시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ABCP가 오는 19일 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진짜 팀장님 말씀대로 계약률이 뭐 70% 미만으로 웃돌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권업계도 물론 긴장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건설사들 다 지금 오는 17일 날 나오는 계약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소 77%는 상회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원활히 돌아갈 것이라고 보셨는데 이제 청약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분양 시장 흐름을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그 국토부 대책 발표의 상당수의 내용들을 보면 뭐 시장 전체 일반적인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수가 이 청약과 관련된 규제를 해제한 부분이었거든요. 결국은 중도금 대출, 그러니까 본인의 자금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한 부분, 그다음에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조건 자체가 없어진 부분, 여기에 이제 양도세에 있어서도 지금 강동구 같은 지역, 둔촌주공에 속한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거주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 2년 이상 보유만 하게 되면 비과세도 가능한 상황이 됐거든요. 직접 안 살고 세를 줬다가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중도금 받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입주되는 시점에 전세를 놓고 그 자금으로 중도금을 상환하면서 대출로도 상환할 수 있는 이런 본인 상황이 들어 돈을 넣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확실히 좀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약률도 조금 더 높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이후에 분양을 서두르게 될 상당수 지역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부분이어서 이번 대책 내용이 상당 부분 청약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반적인 청약 시장에 국한해서는 뭐 일반 매매 시장까지 이것이 파급될지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행정 기자도 어쨌든 네. 현장에서 그 흐름을 분석해봤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청약 시장 흐름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둔촌주공 청약이 사실 뭐 속된 말로 좀 너무 잘 돼갖고 막 어떤 사람들은 이 지옥을 갖다가 천당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네. 둔촌주공을 하고 계약을 해서 당첨이 돼서 잠을 못 잠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모든 단지에 적용이 돼서 어떤 분양이든 지금 다 좋으니까 지금 뭐 분양을 하시면 유리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기에는 지금은 좀 위험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높고요. 분양가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풀렸기 때문에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제 8%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입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분양 시장이 지금 온기가 돈다라고 보고 뭐 이제 1월이든 2월이든 이제 분양 일정이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처럼 좀 호재를 노리고 모든 분양에 다 관심을 갖고 이 분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지금은 이 판단을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둔촌주공이 오른 것이 다른 데도 똑같이 오를 것이냐 그것 또한 좀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예. 뭐 분양가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한다. 미분양을 막으려고 지금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걸로 이제 분양가가 인상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정책 효과가 조금 희석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전 정부에서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고분양가가 이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요소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건설사나 아니면 시행사 혹은 분양 조합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것을 그동안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적으로 이제 억누르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건설 자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굉장히 상당 부분 올라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분양이 나서 있는 것들도 제한이 풀린 이상 일정 부분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좀 오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분양가 상승 부분이 무한정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려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팽배합니다. 매수 심리도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시행사나 이쪽 입장에서도 분양가를 건설사 입장에서 너무 좀 높이게 되면 적정 수준보다 높이게 되면 시장에서 바로 외면을 당하는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들도 나타날 수 있고 무엇보다 주변, 그러니까 새로 분양하는 지역의 주변 기축 물량들의 가격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일정 부분 상승하는 요인은 분명히 있는 것은 맞고 무한정 올라가거나 큰 폭으로 올라가기는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청약에 실패하는 상황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게 수도권과 지방을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일단 수도권에서 대형 분양 단지가 네. 있고요. 예. 지방 분위기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 취재 보니까 좀 흐름이 어땠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단지 중에 하나가 이 수도권 이 안양시에 자리 잡은 덕현지구가 있습니다. 이곳은 안양 평촌 신도시 인근에 자리 잡은 이제 2,000여 세대가 넘게 들어오는 대단지이고요.
덕현지구가 현재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림과 코오롱 이 두 곳이 이제 시공을 맡아서 2,000여 세대가 넘게 들어오는 곳인데요. 어제 사실 오늘부터 1순위 청약을 이제 들어갔고 내일은 이제 2순위 청약 일정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뭐 청약 전날 이제 직전 분위기를 좀 보러 간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대단지고 주변에 공인중개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좀 의외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를 제가 오전 10시, 11시 때쯤 많이 취재를 하러 다녀왔었는데 문 연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좀 왜 그런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문 연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가서 생각보다 좀 분위기가 조용한데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사실 수도권의 시장이 얼어붙은 지 굉장히 오래됐고 정부의 발표가 있은 뒤에도 이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문의가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뜨겁고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이런 분위기와 정말 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은 뭐 출근을 안 하시고 문을 닫고 그리고 문의도 들어오지 않고 이 같은 상황이 현재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의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덕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0억 정도로 현재 10억을 좀 넘는 10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주변 시세가 그 같은 평수에 그리고 지어진 지 이제 준공된 지 2, 3년밖에 되지 않은 주변 시세에 비슷한 아파트를 보면은 7억에서 8억 정도 시세가 현재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리 새 아파트고 이제 뭐 올해 말에 지금 후분양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올해 말에 들어오는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가 비슷한 물건이 이미 지어져 있는 물건이 2, 3억 정도 낳는다고 하면은 사실 분양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덕현지구가 이제 분양가를 높게 잡은 거는 뭐 지금 시금의 흐름으로 좀 높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후분양이고 한창 아파트를 올리고 있을 때는 인건비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좋아서 분양가를 그렇게 높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고 이 흐름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빠지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팀장님도 워낙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방은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고 네네. 오른 것보다 더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침체기가 심하고 뭐 대구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사태가 이미 많이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외에, 그러니까 서울도 일부 지역일 뿐이고 그 외의 지역들 그리고 비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시장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올해 이 같은 현상 그러니까 둔촌주공처럼 일부 잘 되는 지역들은 좀 더 몸값이 비싸지고 지방이나 수도권의 지역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렇게 되면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현재 시장의 좀 전체적인 분위기고 우려되는 점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계속 떨어지는 건 없고 계속 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젠간 금리가 조금 낮아지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지금 팬 기자가 언급해주신 그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팀장님께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정확히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승기 때에는 뭐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들도 같이 어느 정도는 상승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뭐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곳들은 좀 떨어지더라도 좀 적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 혹은 서울 대비해서는 수도권, 경기도 지역 일대가 좀 그리고 이제 수도권보다는 지방 지역이 낙폭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도 아무래도 경기 지역 일어나고 외곽으로 있는 부분하고 수도권 바깥에 지방 지역이 조금 더 크다라는 추세를 봤을 때 향후 이후에 있을 하락기 동안에는 양극화가 조금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락기는 언제까지로 전망하십니까? 올해 말까지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혹은 뭐 1, 2년 더 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아서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현재 하락 추세는 확실하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장기 추세에 있어서는 종전에 7년 동안 계속 통상의 경우보다 한 2, 3년 정도 더 상승을 해왔었기 때문에 현재 하락 추세는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상반기까지는 확실할 것이고 네. 또 길게 갔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세가 더 갈 것이다라는 그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번 주에 또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금 네.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번 주 금요일이죠. 1월 올해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에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미 기준금리 차가 미국이 더 높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금리 더 높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추가 인상이 지금 많이 대체적으로 점쳐지고 있고 0.25%포인트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게 현재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는 3.5%가 될 것이고 금리가 계속 7연속으로 지금 이제 올리게 되는 거. 이번에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7연속으로 올리는 건데 이게 또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과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 높은 금리가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표현 부동산 시장에서 표현은 죽음의 개막오원이다. 이게 지금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난 상태에서 계속 쭉 유지가 되는 거죠. 이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동안 시장이 얼마큼 꺾일 것이냐 그리고 시장이 회복할 여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금리가 높은 것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어떤 건설사들이 얼마나 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떨어지는 시점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반기는 확실히 꺾일 것이고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부동산은 하락세고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둔촌주공이 완판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는 저희가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부동산 규제 완화에서 강남 3구와 용산 9만 제외한 것도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남은 이 강남 3구와 용산 9 규제 해제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둔촌주공의 계약률 이 어느 정도 달성될 것인지가 1차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계약률이 좀 높다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도 다시 집값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규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계약률이 기대보다 좀 저조하다라고 한다면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바로 검토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계속 제기가 될 거고요. 재밌는 건 2008년도 11.3 대책, 그 당시에 11.3 대책에서도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해제했다가 집값이 거꾸로 강남 3구 지역이 좀 덜 떨어지는 오히려 거래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제 번복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남 3구가 최종적으로 풀렸던 거는 2008년도 11월 3일 대책 발표 이후에 2012년도 한 수년에 걸쳐서 계속 해제한다 만다를 반복하다가 2012년도에 가서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를 놓고 보면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반복되리라는 법은 없기는 하지만 그때의 추세대로라면 당장 풀기는 또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제 틈날 때마다 부동산 시장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데 내리긴 했는데 아직 체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내렸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전문가들도 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아야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제도나 시황이 계속 급격하게 바뀌는 시점에서 흔히 얘기하는 다주택자들, 자금의 여유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시세 차익에 대한 단기적인 모습을 보고 타이밍에 맞춘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시장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인 스스로 가계 자체의 자금 여력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이제 개막원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상승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꽤 긴 시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금 여력으로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신 다음에 그 범위 내에 있다면 지금 이제 청약이 오히려 조금 일부 호조를 좀 보이고 있고 경쟁이 그래도 좀 여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더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자금 여력 범위 내에서라고 한다면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지금 시점에서도 고려해 보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금 여력, 자금 확보를 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자금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올해 말이 될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대부분 자기 돈을 가지고 다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정책인데 그 근래 이제 지금 정부가 정책 발표해서 밝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이 부분이 뭐 쉽게 얘기하면 최대 9억짜리 집을 가능하면 최대로 뽑으면 5억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소득 제한도 없는 네, 소득 거죠. 제한이 없어진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자금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 청약을 기회로 삼아 보시는 그러니까 건 이번 나쁘지 달 중으로 이제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정부가 밝혔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지금 저희가 뭐 몇 억짜리 집에 4% 뭐 대출금리, 5% 대출금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특히 월급쟁이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큰 돈을 막 하는 마련할 수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월 몇십만 원의 이자가 가계에 큰 이제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에 따른 자기가 이자를 얼마나 내는지를 분명히 좀 따져볼 필요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팽재윤 기자 그리고 우병탁 신한은행 WM 사업부 부동산 팀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